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장하은은 시외곽에 있는 승마장 경매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승마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새로운 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들어서자 여러 종류의 말들이 각자의 칸에서 구경꾼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하은은 천천히 말들을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건강해 보였고 몸값도 그에 맞게 비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구석에 있는 칸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비쩍 마른 갈색 말이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몸 곳곳에는 채찍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하은은 그 말에 눈을 바라보았고 그 깊은 갈색 눈동자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말 시작가는 30만 원입니다. 경주마 출신이지만 부상으로 은퇴했고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초보 승마용으로는 충분합니다. 30만 원, 30만 원에 시작합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음과 조롱 섞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장하은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건 승마용으로도 못 쓸 것 같은데. 장하은은 사람들의 냉정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말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만 원으로 내립니다. 20만 원, 20만 원에 있을까요? 경매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장하은은 주머니 속의 지갑을 만져보았습니다. 원래는 건강한 중급 승마용 말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그 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장하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고 놀란 표정과 함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은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경매사에게 다가가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말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 승마장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학대받은 경주마예요. 성적이 안 나오자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학대했다더군요. 다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장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승마 교실에서 천천히 회복시킬 거예요.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마장으로 돌아가는 길, 장하은은 말을 트레일러에 태우려 했지만 말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며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말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말은 트레일러에 올라탔습니다. 승마장에 도착한 후 장하은은 남편 민석에게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런 말을 왜 산 거야? 학생들 태우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 이 말이 날 불렀어. 그 눈빛을 봤으면 너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야. 장하은은 말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비상이라고 지을 거야. 얘 다시 달릴 거야.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빈 마구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키우면 될 것 같네. 내일 필요한 것들 좀 사와야겠다. 장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을 마구간으로 인도하며 작은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너와 함께할 날들이 기대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장하은의 작은 승마 교실에 새로운 식구가 더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을 승마장의 가장 조용한 마구간에 정착시켰습니다. 다른 말들과 떨어진 곳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건초와 깨끗한 물을 준비해 두었지만 비상은 겁에 질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 장하은은 마구간 밖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비상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에 귀에 속삭이듯 이야기했고 천천히 마구간 청소를 하며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간혹 작은 허밍으로 조용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 민석이 마구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안 먹었어? 응, 하지만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민석은 비상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도 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선생님이라도 불러볼까? 예전에 우리 승마장 말들 봐줬던 수의사 있잖아. 장하은은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의사는 비상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몇몇 상처는 감염이 시작됐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트라우마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먼저 신체적 회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약들을 하루에 2번 먹이에 섞어주세요. 물론 먹이를 먹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겠지만요. 수의사는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장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승마 교실을 열기 전과 후에 비상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장하은은 비상의 마구간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빗으로 비상의 털을 빗어주려 했지만 아직은 다가가기만 해도 비상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구간에서 일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의 귀에 익숙해지도록 자신의 일상이나 날씨, 다른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하은이 마구간을 떠나려 할 때 비상이 물통에 다가가 조금이지만 물을 마셨습니다. 장하은은 소리를 지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비상. 내일 또 올게. 날이 갈수록 비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그는 건초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장하은이 마구간에 들어갈 때 더 이상 구석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주에는 장하은이 가져온 사과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비상이 많이 좋아졌네. 민석의 말에 장하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리고 너무 용감해. 3번째 주, 장하은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구간 밖에서 말 브러쉬로 빗질하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이 긴장했지만 며칠 후에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고, 네 번째 주에는 드디어 비상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 수의사가 다시 비상을 검사했습니다. 놀랍네요. 체중이 조금 늘었고 상처도 모두 아물고 있어요. 특히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 경계는 하지만 완전한 공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마구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장하은은 비상을 마구간 밖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고삐를 가져와 비상의 목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이 긴장했지만 장하은의 목소리에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 볼 거야. 무서울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곁에 있을 거야. 마구간 문이 열리자 비상은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자 비상도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그들을 반겼고 비상은 처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탐험했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을 작은 훈련장까지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말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상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발굽으로 바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좀 더 해보자.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비상이 무언가에 놀라 뒤로 물러서기도 했지만 장하은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비상에게 세상이 항상 두렵고 위험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비상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은 살이 올라 건강해졌고 털은 윤기가 돌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활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석도 이런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정말 다른 말 같아. 당신 덕분이야. 아니, 비상 덕분이야. 난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장하은은 비상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승마 교실의 다른 사람들과 말들에게 천천히 비상을 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지만 그녀는 비상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도 충분한 사랑과 인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비상이 그녀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장하은은 맑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찍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오기 전이었고 승마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비상의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이제 비상은 그녀가 오면 반갑게 머리를 내밀고 부드럽게 콧김을 내뿜곤 했습니다. 좋은 아침 비상.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장하은은 비상을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은 작은 훈련장에서만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승마장 뒤편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말들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비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장하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준비됐을 때 가보렴. 몇 분이 지나자 비상은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느리게 걷던 그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졌고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상에 달리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갈색 털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갈기는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자유의 춤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상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하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상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지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비상은 초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기뻐. 그날 오후 승마교실 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장하은은 그들에게 비상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상은 여전히 조금 긴장했지만 이전과 달리 공포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상이에요. 아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천천히 다가가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삼가주세요.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고 비상도 조금씩 아이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학생이 떠난 후 장하은은 마구간에서 비상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갈 길을 빗으며 그녀는 이 말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지, 어떤 경험이 그의 영혼에 상처를 남겼을지.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승마장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장하은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비상이라는 말에 관해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장하은이 사무실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장하은입니다. 비상을 어떻게 아시죠? 최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상 아니 예전 이름은 질주였는데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하은은 놀랐지만 그를 마구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비상은 최진우를 보자마자 마구간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장하은은 즉시 비상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비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최진우는 오랫동안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첫 해에는 몇 번의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 주인은 오직 결과만 원했습니다. 더 많은 우승, 더 빠른 시간을. 트레이닝이 너무 가혹해졌고 질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복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켰죠. 결국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질주가 경기에서 완전히 실패하자 주인은 그를 버렸습니다. 경매장에 넘긴 거죠. 장하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은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진우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훈련센터를 열었습니다. 상처받은 경주마들을 재활시키는 곳입니다. 질주 아니 비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주마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비상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최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장하은은 오랫동안 비상을 달래야 했습니다. 겨우 쌓아온 신뢰가 흔들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진우의 제안이 비상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석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비상이 최진우를 무서워하는 건 분명해. 하지만 그가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건지도 모르잖아.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비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게 어때? 장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의 회복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방문 이후 장하은은 비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에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비상은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장하은은 최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비상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승마장에서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정시에 도착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진우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의 원래 이름은 질주였습니다. 3년 전까지 최고의 지구력 경주마 중 하나였죠. 엔듀런스 레이싱 100km 이상의 장거리를 달리는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그 훈련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질주는 어린 나이에 발굴되었습니다. 그의 체격과 지구력은 타고났죠. 처음에는 좋은 환경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말의 건강과 컨디션을 우선시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2년 동안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죠. 최진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소유주는 부자였지만 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트로피와 명성만 원했죠. 훈련이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훈련을 시켰고 부상의 징후가 보여도 무시했습니다. 장하은은 분노가 차올랐지만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결국 질주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유주는 경기에 내보냈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소유주는 질주에게 관심을 잃었고 마구간에 방치했습니다. 최진우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도왔지만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소유주가 질주를 도살장에 보내려 했습니다. 장하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소유주를 설득해서 경매에 내놓게 했죠. 적어도 누군가가 그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장하은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최진우가 적어도 비상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다시 데려가려는 건가요? 최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주가, 아니 비상이 어떤 말인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은퇴한 경주마들이 새 삶을 찾도록 돕는 곳이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하은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진우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비상의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상의 회복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상이 당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시 떠나 주셔야 합니다. 최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비상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날 장하은은 최진우를 승마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민석에게도 이야기했고 민석은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비상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비상은 최진우를 보자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장하은이 옆에 있어 이전보다는 차분했습니다. 최진우는 비상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마구간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질주야. 아니 이제는 비상이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그는 장하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하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시간과 인내심의 문제였어요. 비상의 힘이 더 컸죠. 최진우는 비상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장하은은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말을 나누며 최진우는 비상의 특성과 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질주 아니 비상은 원래 특별한 지구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거리를 달릴 때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그리고 매우 영리합니다. 복잡한 지시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비상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은 특히 귀 뒤쪽을 쓰다듬는 것을 좋아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최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질주와 함께 일했던 시간 동안의 기록입니다. 훈련 방법, 식단, 건강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하은은 감사히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비상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비상에게 다가가 보시겠어요? 천천히요. 최진우는 조심스럽게 마구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상은 긴장했지만 극도의 공포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마구간 문 앞에 멈춰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질주야. 내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장하은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상의 회복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오늘의 만남은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가끔 승마장을 방문했습니다. 비상은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장하은은 최진우의 조언을 토대로 비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비상의 진정한 재능을 살리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비상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비상의 변화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장하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최진우의 전문적인 조언이 합쳐져 비상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최진우는 일주일에 2번씩 승마장을 방문했고 매번 비상의 회복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이 최진우를 보면 여전히 긴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는 비상에게 다가갈 때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비상은 원래 특별한 감각을 가진 말이었어요. 최진우는 어느 날 장하은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조절할 줄 알았죠. 지구력 경주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달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과 기수의 끈기와 전략,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스포츠예요. 장하은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비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그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할 때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걷기와 천천히 달리기로 시작했습니다. 비상의 몸이 회복되면서 그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은 완전히 다른 말로 변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되찾았고 갈색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말들과 함께 있는 것도 편안해했고 심지어 승마 교실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갔습니다. 비상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네요. 민석이 어느 날 아침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장하은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이었을 거야. 그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최진우는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상이 이제 충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줄 수 있는 훈련이요. 장하은은 망설였습니다. 비상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될 거예요. 말도 사람처럼 도전과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지루함은 말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상과 함께 가벼운 지구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승마장 주변의 다양한 지형을 활용해 비상이 자연스럽게 걷고 가볍게 달리고 때로는 도약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비상은 이러한 도전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은 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최진우는 비상의 반응을 보며 종종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상이 특히 어려운 장애물을 우아하게 뛰어넘은 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박과 두려움 없이 그저 사랑과 존중으로. 장하은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돕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버려진 경주마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승마장의 사람들과 말 애호가들이 비상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은의 작은 승마 교실도 더 많은 학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시범 행사가 열립니다. 경쟁이 아닌 말들의 재활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예요.
비상과 함께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장하은은 놀라움과 불안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그런 환경이 그에게 트라우마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행사입니다. 경쟁이 아니고 압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과 비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하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민석과도 상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비상의 회복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그들은 훈련의 강도를 조금씩 높였습니다. 비상은 점점 더 자신감을 보였고 장하은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듯했고 때로는 말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당신과 비상의 호흡이 정말 놀랍습니다. 최진우가 어느 날 훈련 후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관계는 수년이 걸리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장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상은 내가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행사가 다가올수록 승마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비상에게 행운을 빌어주었고 민석은 특별히 비상의 장비를 새 것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최진우는 거의 매일 방문하여 훈련을 돕고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장하은은 비상의 마구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갈기를 천천히 빗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난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아. 비상은 부드럽게 콧김을 내뿜으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와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치유가 되어 주었고 내일은 그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하은이 마구간을 나서려 할 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우리 둘 다 준비됐어.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너희를 응원할게. 비상이 해낼 거야. 그들은 함께 승마장을 나서며 내일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했습니다. 비상의 회복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장하은은 일찍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기온도 선선해 말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마구간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상은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를 보자 반가운 듯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비상, 장하은은 마구간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그녀는 비상을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특별히 준비한 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민석이 가져온 새 안장은 비상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고 부드러운 고삐는 불필요한 압박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진우가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축하의 자리예요. 비상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세요. 장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비상과 함께 코스를 완주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외곽의 넓은 자연공원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참가자들과 구경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말들이 각자의 핸들러와 함께 준비 중이었고 행사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상은 트레일러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환경을 살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새로운 냄새와 소리를 탐색했습니다. 장하은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비상은 긴장한 듯했지만 극도의 불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비상. 천천히 적응하자. 그들이 등록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비상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 질주 아니야? 맞아, 3년 전에 챔피언이었던.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회복한 거지? 장하은은 이런 반응에 놀랐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상의 어깨에 손을 얹어 안심시키며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배정된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코스는 총 40km로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는 루트였습니다. 준비구역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승마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질주가 아닌가? 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패급말을 데리고 나왔다고? 시간 낭비일 텐데. 장하은은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상의 이전 소유주 박성진이었습니다. 비상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비상은 이제 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저 즐기러 왔을 뿐이에요. 박성진은 비웃음을 지었지만 최진우가 다가오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 씨, 오랜만입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자리니 불필요한 긴장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진은 잠시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장하은은 깊게 숨을 내쉬며 비상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비상.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면 돼.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장하은은 비상에 올라탔습니다. 시작선에는 약 30쌍의 말과 기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상은 다른 말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했지만 장하은의 부드러운 지도에 따라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빠르게 출발했지만 장하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상이 자신의 페이스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시작했고 비상이 편안함을 느끼자 조금씩 속도를 높였습니다. 첫 10km 구간은 평탄한 초원을 가로지르는 코스였습니다. 비상은 일정한 페이스로 달렸고 장하은은 그의 호흡과 보폭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다른 많은 말들이 앞서 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구간은 조금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작은 언덕들과 얕은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비상은 각 장애물을 자신감 있게 극복했고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의 귀는 쫑긋 세워졌고 달리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20km 지점 중간 휴식구역에 도착했을 때 장하은은 비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말들이 이미 지치기 시작했지만 비상은 마치 새로운 힘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군요. 수의사가 비상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심박수와 호흡이 모두 안정적이에요. 이 말은 타고난 지구력을 가졌네요. 휴식 후 다시 출발하면서 장하은은 비상이 더 자신감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두 그룹을 하나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의 보폭은 길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의 눈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km 구간에서
비상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많은 말들이 이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는 마치 달리기를 막 시작한 것처럼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참가자들을 추월했고 결국 선두 그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이 이렇게 강력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여전히 그에게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상이 원하는 대로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은 달렸습니다. 자유롭게 기쁨에 차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듯이. 결승선이 보일 때 그들은 이미 4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질주했고 마지막 순간에 한 참가자를 더 추월하여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장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목을 감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비상. 정말 해냈어. 최진우는 결승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비상을 축하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는 여전히 챔피언입니다. 시상식에서 비상은 가장 영감을 주는 회복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장하은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성진도 시상식 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대신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내가 최고의 트레이너들을 고용했는데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장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비상은 항상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그들이 승마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환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상은 마치 자신이 영웅이 된 것을 아는 듯 자랑스럽게 머리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마구간에 비상을 편안하게 정착시킨 후 장하은은 민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비상이 달리는 모습을 봤어야 했어.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민석은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그 말에 삶을 바꿨어. 그리고 그는 내 삶도 바꿨지. 장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과의 여정은 단순한 말의 구조와 재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준 특별한 유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모험과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상의 놀라운 회복과 시범 행사에서의 성공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실었고 승마 커뮤니티에서는 버려지고 학대받은 말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장하은의 작은 승마 교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말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장하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세 통의 전화가 왔어. 민석이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모두 구조가 필요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야. 장하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승마장은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하지만 그냥 거절하기도 힘들어.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늘 생각해왔던 거 있잖아. 옆 부지 확장하는 거. 장하은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승마장 옆에 넓은 부지를 구입해 확장하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항상 먼 미래의 일로 여겼습니다. 정말? 지금 재정적으로 가능할까? 비상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 승마 교실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어. 그리고 내가 몇몇 투자자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말 재활센터라는 컨셉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날 밤 이후 그들은 진지하게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 복지를 위한 단체에서 일하며 학대받는 말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장하은의 승마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승마 치료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진우가 제안했습니다. 말과의 교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하은은 이 아이디어에 즉시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몇 학생들에게서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의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옆 부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는 더 많은 마구간과 넓은 훈련장, 그리고 특별히 재활 중인 말들을 위한 공간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상 승마 재활센터. 공사가 시작되고 장하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승마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새 센터의 계획과 설계에 참여해야 했고 계속해서 비상과 다른 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해나갔습니다. 비상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새로 구조된 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새 말들 근처에서 차분하게 있어 주었습니다. 비상이 마치 멘토 같아요.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새 말들이 그를 보면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12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 새 센터의 기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내부 작업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몇몇 마구간은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장하은과 민석은 그날 저녁 새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네. 민석이 넓은 실내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모두 비상 덕분이야. 장하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그날 밤 늦게 장하은은 비상을 데리고 센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풍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등에 가볍게 올라탔고 그들은 천천히 언덕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새 센터 건물과 그 옆에 오래된 승마장, 그리고 그 주변으로 펼쳐진 하얀 들판이 보였습니다. 장하은은 경매장에서 처음 비상을 만났을 때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비상. 그녀는 말에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아. 비상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과 말, 서로에게 치유가 되어준 두 존재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온 장하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나는 내가 비상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비상이 나를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내게 인내와 희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상처받은 영혼도 충분한 시간과 보살핌이 주어지면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비상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는 변화의 촉매제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선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비상승마재활센터의 공식 개장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새 센터는 단순한 말 훈련장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비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된 말. 장하은은 일기장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바쁜 하루가 될 것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상이 그녀에게 보여준 그 길을. 비상승마재활센터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식에는 지역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승마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상은 행사의 주인공으로 장하은과 함께 특별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우아한 움직임과 장하은과의 완벽한 호흡은 모든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승마장이 아닙니다. 장하은은 개장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말들이 새 삶을 찾고 사람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상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몇 개월 만에 그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방송에서 비상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승마 치료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되자 센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장하은은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고 민석은 회사 일을 줄이고 센터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말들을 구조하고 재활시키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승마치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특별 활동까지. 장하은 씨가 만든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한 심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말들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가르치고 사람들은 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죠. 이런 상호작용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최진우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며 말들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점차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비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비상은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친구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비상 덕분입니다. 최진우는 어느 날 장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어쩌면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비상의 이전 소유주인 박성진이었습니다. 시범 행사 이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장하은은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함과 냉소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하은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진우 씨와 비상에게도요. 장하은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진우에게 연락했고 그도 곧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박성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질주. 아니 비상에게 한 일 그리고 당신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요.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의 회복과 성공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단지 이길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은 동반자이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것을요. 그는 비상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장하은은 잠시 고민 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비상이 있는 목초지로 향했습니다. 비상은 다른 말들과 함께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비상아, 장하은이 부르자 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박성진을 보자 잠시 멈추었습니다. 괜찮아, 비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장하은이 안심시켰습니다. 박성진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안해, 질주. 아니, 비상. 내가 고통받게 해서. 내 재능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 했어. 놀랍게도 비상은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극도의 공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비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에 코를 가볍게 대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상처를 만드는 것보다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힘을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제 말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으로요. 그날 이후 박성진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며 장하은과 최진우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규모 승마장을 말 복지 중심의 훈련센터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학대받은 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장하은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비상은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 구조된 말들, 특히 심한 트라우마를 가진 말들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세 마리 도착하면 비상은 자연스럽게 그들 곁에 머물며 차분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에너지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말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상이 마치 말들의 상담사 같아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있으면 다른 말들이 훨씬 빨리 적응해요. 그의 말 비상은 몇 번의 지구력 시범 행사에 더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달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했고 장하은도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달리며 때로는 속도를 늦추어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의 외적인 회복에 감탄하지만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정신적 회복이에요. 장하은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상 승마 재활센터의 첫 해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장하은과 민석 그리고 비상이 함께 시작한 작은 여정은 이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때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은 한 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겨울 새하얀 눈이 센터를 덮은 아침이었습니다. 장하은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말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비상의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곧 눈 위에 찍힌 말발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센터 뒤편의 언덕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덕을 오르며 계속 비상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상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고고하게 서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갈색 몸에 금빛 광채를 입혔고 그의 갈기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비상, 장하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하은은 비상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비상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장하은이 손을 뻗자 비상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코를 대었습니다. 그 순간 장하은은 깨달았습니다. 비상은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선 것은 자신의 힘과 가치를 알고 과거의 고통을 넘어선 강인한 영혼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비상인지. 그들은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하은은 그 순간의 평화로움과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비상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비상은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서 센터 주변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돌아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비상은 자신의 자유를 즐기면서도 항상 장하은과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비상이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말들은 절대 나가려 하지 않아요. 마치 비상만의 특권인 것처럼요. 장하은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상을 제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유로운 정신이 센터의 다른 말들과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봄이 오자 장하은은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센터의 1주년을 기념하고 비상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비상의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센터를 찾았고 비상의 회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경매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비상은 행사 내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장하은과 눈을 마주치며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밤이 깊어졌을 때 장하은은 비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달빛이 센터와 주변 초원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넌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영혼이야. 장하은이 비상의 갈 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비상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와 용기,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비상승마재활센터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더 많은 말들이 구조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장하은과 민석의 노력으로 센터는 말 복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진우와 박성진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말 복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최진우는 학대받는 말들을 구조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박성진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주마 산업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비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센터의 상징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새로 구조된 말들에게는 희망의 증거였고 방문객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장하은과 비상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비상의 갈기에는 하얀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깊은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장하은은 센터 뒤편 언덕에서 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마치 첫날처럼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하은은 그에게 다가가 함께 서서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꽤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상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상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 센터가 문을 연 지 몇 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장하은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비상의 마구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선 그녀는 비상이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장하은은 즉시 알았습니다. 비상은 잠시 눈을 감았지만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비상의 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경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비상. 모든 것에 고마워. 민석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비상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센터의 가장 높은 언덕, 비상이 자주 일출을 바라보던 그 장소에 그를 묻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직접 돌을 깎아 비석을 만들었고 장하은은 그 위에 특별한 문구를 적었습니다. 여기 비상이 잠들다. 그는 두려움에서 용기를, 상처에서 치유를,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 것이다. 비상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비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진우와 박성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비상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존재였습니다. 비상은 저에게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진우가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하고 관대한 영혼이었습니다. 장하은은 비상의 죽음 이후에도 센터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말들을 구조하고 재활시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말 복지 및 승마 치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비상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날 어느 이른 아침 센터에 정문벨이 울렸습니다. 장하은이 문을 열자 낯선 마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작은 망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털은 갈색이었지만 이마에는 하얀 별 모양의 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차를 가져온 사람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망아지는 질주의 혈통입니다. 그의 증조부가 바로 당신이 비상이라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하은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 어린 망아지를 비상의 옛 마구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망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어딘가 비상을 닮은 특별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새벽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희망의 빛이라는 뜻이지. 새벽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비상처럼 지적이고 용감했지만 자신만의 개성도 뚜렷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센터의 승마 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하은과 민석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딸 수진이 센터에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수진의 아이들도 말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비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장하은이 나이가 들었을 때 센터는 공식적으로 비상재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말 복지 향상과 승마치료 연구, 그리고 상처받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분점이 생겼고 비상의 정신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장하은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그녀는 비상 옆에 묻혔습니다. 두 비석이 나란히 서게 되었고 민석은 장하은의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비상을 믿은 사람이 잠들다. 그녀는 사랑과 인내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장하은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손자, 손녀들, 센터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구해준 말들의 새 주인들까지. 그 중에는 박성진과 최진우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비상과 장하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한 어린 소녀가 두 비석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비상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말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소녀는 예전에 심각한 사고로 걷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비상재단의 승마 치료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어린 재활 승마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센터의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개의 빛나는 형체가 언덕 위로 솟아올라 밤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아한 말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상재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새로운 세대들이
비상과 장하은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의 자손들도 이 여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 비상이 별이 된 날이면 재단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날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 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비상의 이야기. 그의 영혼은 재단의 모든 구석구석에 살아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